대한민국이 미국을 침묵시킨 단 한 번의 슈팅. 각도도 공간도 없는 곳에서 터져나온 손흥민의 믿기 어려운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수비를 무력화시키는가 하면 놀라운 침투력과 함께 축구의 신 같은 플레이로 결국 어시스트까지 기록했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손흥민의 활약상. 적지인 미국 관중석에서조차 터져나온 기립박수.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 영국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손흥민의 플레이가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함께 들어주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죠.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거든요. 또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우리 아들은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했어요. 직접 뛸 수는 없었지만 축구공을 품에 안고 중계방송을 보는 게 일상이었죠. 손바닥만 한 얼굴로 진지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습니다. 아빠, 저 선수 정말 빨라요. 아들이 화면 속 선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눈빛만큼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뛰어도 금세 숨이 차서 주저앉곤 했죠. 병원을 오가는 일이 잦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지켜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걸 느꼈어요. 밤에 아들을 재우고 나면 아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축구공을 마음껏 찰 수 있을까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축구공을 안고 소파에 앉아 경기를 봤어요. 골이 터질 때마다 작은 목소리로 우와 하고 감탄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언젠가 활짝 웃으며 축구공을 찰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의 꿈은 단순했어요. 그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뛰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만 되면 벤치에 앉아 친구들을 바라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괜찮아, 아빠. 아들이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눈치채고는 이렇게 말했죠.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들과 함께 진짜 축구 경기를 보러 가겠다고 말이죠. 화면이 아닌 실제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저희 가족은 토트넘의 광팬이었습니다. 아이의 컨디션이 괜찮은 날이면 아들과 함께 화이트 하트 레인을 찾아 응원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 중에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아이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빠른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선수는 달랐어요. 골을 넣고 나서도 혼자 세리머니를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어시스트한 동료에게 먼저 달려가 고마워했죠. 심지어 상대팀 선수가 다쳐서 쓰러지면 달려가서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경기 후에는 라커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팬들과 사인을 해주고 오랫동안 함께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어느 가을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도 환상적인 플레이로 관중과 아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아들이 소리쳤어요. 손, 사랑해요. 이 아이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놀랍기도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작은 수첩을 들고 있는 걸 본 손흥민이 직접 다가왔죠. 사인을 해주면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강해야 한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흥민이 아들의 휠체어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거든요. 축구 좋아하지? 영어로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나도 축구가 제일 좋아라고 웃으며 답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축구와 끈을 풀어서 아들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 내가 골 넣을 때마다 생각날 거야.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손흥민 선수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축구도 잘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아들이 그렇게 감동받는 모습을 보니 저도 뭉클했죠. 그날 밤 뉴스를 보는데 놀라운 소식이 나왔어요. 토트넘의 한 훈련장 직원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 한국 요리사를 불러서 최고급 한국 요리를 대접해줬어요. 그런 선수는 처음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달랐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서 미국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들이 더 이상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이도 저도 한동안 슬플 것 같았죠. 미국으로 이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는 가혹한 변화였어요. 영국에서는 그래도 축구가 인기 스포츠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새 학교 첫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손흥민을 알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미국 아이들은 농구와 미식 축구 이야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이 누구야? 한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축구, 아, 사커 말하는 거구나. 우리는 풋볼이 더 재미있어. 아들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드는 게 보였습니다. 체육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터치다운을 외치며 달려다녔지만 아들은 여전히 몸이 약해서 벤치에만 앉아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에서는 토트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동네가 들썩였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손흥민 경기 언제 볼 수 있어요? 아들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새벽 시간대에 겨우 중계를 찾아서 함께 봤지만 시차 때문에 아들은 늘 피곤해했죠. 더 안타까운 건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이지만 미국 아이들의 빠른 영어를 따라가기 힘들어했어요. 농구나 미식축구 용어들은 더욱 낯설었죠. 쿼터백이 뭐예요? 터치다운은 또 뭐고요?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상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없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좋아하는 축구조차 함께 나눌 친구가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서 축구 영상을 보는 아들을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영국에서는 그래도 몇 명의 친구들과 축구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혼자였죠. 손흥민이 골 넣었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달려와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저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해봐도 그게 뭔데? 라는 반응만 돌아왔어요. 저녁에 아들과 함께 손흥민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뉴스를 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스포츠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왔죠. 손흥민, LAFC 이적 임박.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으로 온다고요? 아들을 불러서 함께 뉴스를 다시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LAFC로 이적한다는 소식이었죠.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축구와 멀어졌던 아이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손흥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너무 멀었거든요. 게다가 티켓은 쉽게 구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아빠, 꼭 가보고 싶어요. 아들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인터넷을 뒤져서 손흥민의 LAFC 데뷔 전 일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티켓팅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다렸죠. 오픈과 동시에 접속했는데 이미 대기 인원이 수천 명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들어갔지만 좋은 자리는 이미 매진이었습니다. 실패였어요. 아들에게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기대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거든요. 괜찮아요, 아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손흥민의 인기가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죠. 미국에서도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한국 대표팀이 미국에서 친선 경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대는 미국 대표팀이었고 경기 장소는 우리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빠, 이번에는 진짜 기회예요. 아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켜놓고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온 가족이 컴퓨터와 휴대폰을 들고 대기했죠. 티켓 오픈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세로 고침을 계속 누르면서 기다렸죠. 10초, 20초가 지나도 들어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좌석 선택, 페이지가 나타난 거죠.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흥민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성공했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한박 웃음에 온 집안이 저절로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잠들기 전까지 손흥민 영상만 봤어요. 아빠, 꿈만 같아요. 미국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회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경기장까지 가는 길에 아들은 계속 들떠 있었어요. 아빠, 정말 손흥민을 볼 수 있는 거죠?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 압도당했어요. 6만 명이 넘는 관중들로 가득 찬 거대한 스타디움이었죠. 주차장부터 성조기와 함께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정말 크다. 아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곧 주변 분위기를 느끼고 표정이 조금 굳어졌죠. 미국 팬들의 응원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USA, USA. 구호가 경기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미국은 피파 랭킹 15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전력을 가진 팀이었어요. 게다가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한국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기 시작 2분 만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재성이 중원에서 상대 공을 가로채자마자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연결했어요. 비록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기회를 얻었죠. 봐요. 손흥민만 공 잡으면 수비수 3명이 달라붙어요. 아들이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미국 벤치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있었는데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일했던 경험 때문에 특별히 경계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전반 20분쯤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이 왔습니다. 이재성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는 찰나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시작됐어요.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교과서적인 움직임이었죠. 3명의 수비가 따라붙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각도가 거의 없는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골문 반대편 구석을 꿰뚫는 왼발 슈팅을 날렸어요.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경기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들어갔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주변 한국 팬들도 일어나서 환호했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몇 달간 사라졌던 활기가 되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관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어떻게 저런 골이 가능해? 믿을 수 없군. 무슨 축구신인가? 불가능에 가까운 각도에서 넣은 골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나중에 밝힌 바로는 기대 득점 값이 0.03의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골 상황에서는 더욱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미국 수비진 전체를 자신에게 집중하게 했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영리하게 이재성에게 공을 내줬고 간결한 2대1 패스로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달려나온 골키퍼를 피해 이동경에게 연결. 이동경은 다시 1킥으로 빈 골문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우와,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위해 패스를 선택한 손흥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반전이 2대0으로 끝났을 때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손흥민은 정말 특별해요. 골을 넣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정한 팀플레이가 뭔지 정확히 보여주네요. 이게 축구죠. 후반이 되자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교체시켰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로 향하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적지인 미국 관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온 거죠. 미국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상대팀 선수에게 이런 예우를 보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그만큼 손흥민의 플레이가 경이로웠다는 뜻이었죠. 저런 게 진짜 월드 클래스구나. 아들이 벅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군의 심장부에서도 인정받는 선수,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그날 아들에게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한국은 몹시 흔들렸고 이국은 연달아 한국 쪽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신들린 듯한 조현우 선수의 선방으로 결국 경기는 그렇게 2대0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은 미국팀 벤치에 있던 토트넘의 옛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했어요. 손흥민 선수에게 상대팀과 우리 팀의 구분이 없는 듯한 친화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 미국팀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은 역시 월드클래스이고 뛰어난 선수임을 확인하는 경기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흥민을 아들과 같다며 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죠.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밝은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차 안에서 아들이 계속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후 내내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이렇게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걸 오랜만에 봤거든요. 손흥민은 왜 혼자 골을 넣지 않고 이동경에게 패스했을까요? 아들이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분명 손흥민 혼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더 확실한 기회를 동료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게 진짜 팀워크야. 제가 답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미국 팬들도 박수를 쳐준 거겠네요. 그날 밤 아들은 잠들기 전까지 손흥민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빠, 저도 언젠가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축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할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꿈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몸이 작아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버지와 함께 정말 힘든 훈련을 견뎠다고 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아들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손흥민 영상을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작은 축구공을 가지고 집 안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일 공원에 가서 축구 연습해도 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몸이 약해서 운동을 꺼려하던 아이가 스스로 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주말에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아들은 작은 축구공을 가지고 천천히 드리블 연습을 시작했어요. 몇 분 만에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겠죠? 아들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조금씩 연습하면 저도 나아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요. 며칠 후 아들이 신문 스크랩을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의 미국전 활약을 다룬 기사였어요. 아빠, 이거 봐요. 전 세계 언론이 손흥민을 칭찬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꿈과 희망을 보여준 롤모델이었죠. 약한 몸으로도 노력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아빠, 저도 언젠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축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손흥민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이 새로운 꿈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손흥민이 어떻게 훈련했는지 더 알아봤어요. 아들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게 가르쳤대요. 하지만 즐기면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축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였어요. 아빠도 저를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아이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물론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제가 답하자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알아요. 손흥민도 처음엔 천천히 시작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익혔다고 해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과 함께 매일 30분씩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패스 연습부터 시작했어요. 아들이 금세 숨이 차긴 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오래 뛸 수 있었어요.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조금씩이지만 체력이 늘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아들의 표정이 날마다 밝아진다는 거였죠. 어느 날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손흥민은 왜 그렇게 겸손할까요? 그렇게 유명한데도 항상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을 거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제가 답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몇 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멕시코계 아이였는데 손흥민 이야기를 통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호세가 말하는데 멕시코에서도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대요. 아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축구하자고 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주말에 호세와 함께 축구를 하는 아들을 봤을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만큼 빠르게 뛰지는 못했지만 정말 즐겁게 공을 차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처럼 패스해볼게. 아들이 호세에게 공을 건네주며 소리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아들에게 단순히 축구 기술이 아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준 거라고요.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경기장에서 보여준 건 단순한 축구 실력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였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들의 꿈을 지켜주겠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아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인생에도 이제 첫 번째 골이 터진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미래에 더 멋진 골인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